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대한전선 오늘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도 10%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도 무려 11%가 추가 급등을 해주면서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제가 이 대한전선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완성시켜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흐름이 현재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이 5만 전선으로 다가가는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48,5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. 특히 이 하락 구간 누가 매집을 했는지 그 수급도 하나하나 다 뜯으면서 분석을 해드렸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. 방향성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. 포물선의 끝자락 파동인 이 과열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말 이 올려쳐야 될 그 위치에서 정말 적재적소로 이 호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. 4만 전선이 왔다고 해서 이게 팔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뭐 4만 4천 원이면은 2021년도에 만든 이 윗꼬리, 제가 이 소화를 한다고 했던 이 윗꼬리 현재도 다 소화를 한 위치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포물선을 완성시켜 주려면 한 파동이 더 진행이 돼줘야 된다는. 네, 보신 대로 그러면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 없이 현재 다시 한번 이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이 쏘는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하락 구간에서 매집을 전부 이 기관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로부터는 지금 외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대한전선 제가 말한 대로 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끝이냐?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도 한 주도 뺏기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이 급등하는 대한전선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도를 노려봐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우리 현재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설명이어서 일단 뭐 오늘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주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,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부터 뭐 상장 폐지급 이 현재의 하락 공포를 견디신 분들은 맥점 차트가 가리키는 다음 목표가는 상상 이상이다 뭐 이렇게 3만원 라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드렸는데 현재 정확히 박스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은 장대 양봉,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조정 역시도 지금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온전한 상승을 끝까지 다 먹으려면 이 상승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조정에 대한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. 조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이런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대한전선은 이 과거에 대한 상승을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, 여러분들. 바로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상승을 만들었던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죠. 자, 그럼 조정이 발생했어요. 우리가 이때 체크해야 될 건 또 뭡니까? 이 상승세를 만든 기관이 엑시트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여러 기술적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이 주포에 대한 존재 여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야 차트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뭐 가격 지지를 만들든 아니면 돌파를 할 때 이렇게 시원한 돌파를 만들든 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조정 구간 하나하나 다 뜯어보니까 매수 주체가 누구였죠? 네, 여전히 기관이었다라는 거죠, 기관. 이 조정 구간에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. 보시죠. 뭐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박스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돌파에 대한 급등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드렸던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지금도 왜 팔지 말라고 하냐면 재밌는 거는 말씀드렸죠. 이날의 양봉 그리고 이 오늘의 양봉도 마찬가지고요. 누가 사고 있어요 지금? 양봉이 최근에 나올 때마다 외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.
기간에다가 이 외인까지 현재 가세를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나옵니까?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깨지 않고 지지를 한 상태에서 차트를 그린다는 거죠. 자,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아는 이 기술적 분석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한 뒤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버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다음 상승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게 이제 조정 기울기에 따른 상승을 예측을 하는 건데, 그래서 보통 이 상승이 나온 뒤에 상승의 50% 정도 구간까지 눌렸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.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상승의 N자가 되겠죠.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 한 30% 구간 정도만 눌렸다가 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대한전선처럼 조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우상향으로 나오는 거예요. 우상향. 각도가 눌리지 않고 우상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다음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급하게 나오는, 자, 조정이 우상향으로 나온다.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가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 대기 매수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모이면 또 이 폭발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드는 건데, 그럼 그 뒤부터 이 과열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대한전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대표적으로 제가 이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강조를 했던 게 이 가온전선이었죠. 세력주라고 표현을 하면서. 보면 어떻습니까?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우상향 조정을 하더니 대한전선 11선을 맞고 올라오는 건데 얘는 지금 5일선, 세력선이라 불리는 이 5일선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고 현재도 유지라는 거죠. 제가 말한 이 우상향 조정 뒤에 급등을 만드는 그 패턴, 정확하게 이 가온전선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 매수세가 온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라서 주가가 빠져도 쉽게 빠지질 않아요. 그러니까 빠지면 대기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. 그게 지금 이 대한전선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걸 우리는 추세의 강화라고 또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이 대한전선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이 5만 원을 넘기는 파동을 만들어 줄 거다,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상승을 포물선에 대한 각도로 올라온다고 해서 포물선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을 노리고 모아온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죠.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우건설도 상승 각도가 점점점 가파라지면서 똑같죠.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만들고 거기서 시세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깨지기 전까지 유지를 하면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뿐만이 아니라 올려드린 지금이야 추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이 대한강통신 역시도 정말 고점에서 돌파가 되는 고점이잖아요. 그죠? 이런 라인에서 잡더라도 이 유지가 되는 걸 끝까지 가면 이 시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. 마지막에 나온 시세가. 올려드린 종목들이죠.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대한전선도 우리가 정말 잘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잘 끌고 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끌고 가죠? 기준선을 지지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. 오늘도 정말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.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는 이 매수에 대한 주체를 좀 파악을 하고, 그리고 뭐 패턴이나 뭐 우리가 하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해갖고 매수 타점을 잡고,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이 흐름이 나올 때, 그러니까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에서 어떤 이동평균선이 지배를 받는지 파악을 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가온전선은 5일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. 뭐 대한전선은 11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여전히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현재도 한 주도 털리지 말라고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. 근데 이런 복잡한 것들이 전부 어디 나오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그냥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파란 밴드의 지지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. 이 파란 밴드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이 노란 밴드가 넘어가는 라인에서는 여기까지는 매수를 하자고 했죠. 박스가 돌파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. 왜 이걸 보고 말씀드리냐면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. 즉 주포들이 사는 그 매집선을 제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이제 이 시세가 나오면 즐기면 되는 겁니다. 제가 이야기를 했죠. 시세가 나오면 뭘 지지로 가져간다고요?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지지로 보면서 언제까지 끌고 갈지 판단하는 거라고요. 여전히 대한전선 유지라는 거죠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 돌파는 이게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. 거래량들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앞전에는 이런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역대급 거래량 을 만들면서 돌파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. 거래량이 예전과 같지 않죠.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양봉이라는 거죠. 지금 뭐 현재 수익이 많이 났다고
이렇게 양봉이 좀 큰 게 떴다고 해서 또 홀라당 먼저 팔아버리지 마시고 제 문자를 받고 잘 매수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매도도 같이 잘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. 그냥 이런 양봉들에 홀라당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포물선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이런 포물선들을 진짜 시세를 끝까지 볼 줄 알아야 이런 흐름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윗꼬리가 조금 단다고 해서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. 왜? 시세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이런 맥점, 저점대에서 잡아두니까 정말 편안하게 대응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.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맥점 분봉도 한번 봐드릴게요, 여러분들. 매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탈이 없으면은 끌고 가는 겁니다.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. 안착하고 유지를 하면 이렇게 이제 급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현재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깨지질 않죠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라고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. 하나 좀 예를 들면은 시총이 900조가 넘는 이 SK 하이닉스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. 안착 과정이 나오고 나서 유지를 하면 시세죠. 시세죠. 시총이 900조인 녀석도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대한전선 지금 이번 파동 맥점 차트에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해가지고 저 맥점 코치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승 온전하게 지금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바닥에서 정말 고생을 해서 사온 만큼 한 주라도 가장 비싼 가격에 좀 팔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맥점 분봉에서 나오는 그 엑시트하는 신호, 그러니까 깨지는 신호 있죠. 그 시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팔자라고 문자를 쏴 드릴 겁니다.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깨질 때가 되겠죠. 그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도 이 조정에서 팔지 말라고 하는지 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계속적으로 외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키움증권 명예회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이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그리고 이틀 뒤에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.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
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
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